안녕하십니까. 14주차 2차 시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주 2교시 수업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오늘이 그죠? 대면 수업이죠. 이제 대면 수업인데, 긴급하게 그죠? 동영상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긴급 동영상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기말 시험도 그죠? 지금은 기말 시험을 이렇게 대면 수업으로 해도 되고 또는 뭡니까? 사유서를 올려서 동영상으로 뭐 대처하는 것도 있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로는 이제 대부분 다 아마 대면 수업을 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상황이 지금 뭐 지금 상황으로 그죠? 뭐 500명, 1000명이 넘어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코로나 감염자가 그죠? 그래서 기말 시험도 지금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있잖아요, 그죠? 과제하고 출석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시험 관계 있잖아요, 그죠? 지금 잘 챙겨서 가지고 점수를 이렇게 잘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갑작스럽게 그죠? 또 기말을 안 하게 되면 지금 그죠? 뭐 어찌될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을 관련해서 지금 성적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간에, 14주차 마지막 강의 1교시는 그죠? 우리가 앞에 작품, 뭐, 뭡니까, 인형의 집 있죠, 그죠? 그 인형의 집하고, 그 다음에, 요게 뭡니까? 이어령의, 그죠? 젊음의 탄생. 요 앞에까지 우리가, 수업했죠, 그죠? 여기까지 해서 이제, 1교시 14주차 1교시 수업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여러분하고 만나서 대면 수업하면서 요 글을 읽고 좀 토론도 하고 또 글도 좀 써보고 이러려고 했는데, 그죠? 상황이 이래서 지금 할 수 없이 또 동영상으로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네 번째 문제는 최초의 펭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지금 최초의 펭귄하고 지금 남은 것이, 그죠? 그레드벨의 블링크 이론입니다. 블링크 이론인데, 이제 요것들도, 그죠?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요겁니다. 인터넷뱅에서, 그죠? 물음 느낌표의 관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젊음을 그죠? 물음과 뭡니까? 느낌표의 과정이라고 우리가 이어령 그 교수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터넷뱅 물음 느낌표의 의미를 좀 잘 알아보시고 계속해서 최초의 펭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젊은이들은 혈기가 왕성하기 때문에 미지근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저도 미지근한 것 안 좋아합니다. 저도 젊은가 모르겠습니다. 아직 젊은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화끈한 것, 불타는 것에 솔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진짜 용기와 열정은 회의하면서도 불확실한 회색 기대로 뛰어드는 최초의 펭귄이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이제 최초의 펭귄이 이제 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펭귄은 영어권에서 최초의 펭귄이라는 거죠. 관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펭귄이라면은 다음과 같은 이제 의미를 가집니다. 펭귄들은 뒤뚱뒤뚱 때를 지어 우르르 바다로 모여들지만 정작 바다에 뛰어들기 직전에는 일제히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머뭇거립니다. 왜냐하면 바다 속에 자신이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먹잇감이 있지만 그죠? 동시에 뭡니까? 물개나 바다 표면 같은 위험한 천적들도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는 펭귄 무리 가운데서 그 불확실한 바다를 향해 맨 먼저 뛰어드는 용감한 펭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머무르고 있던 펭귄들도 일제히 그 뒤를 따라서 바다에 뛰어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뭡니까? 용감한 펭귄을 관용어로 그죠? 최초의 펭귄, 그러니까 최초의 펭귄은 어떤 관용어란 말은 그죠? 뭐 선구자 정도, 선구자나 어떤 용감한 사람 이런 식으로 그죠?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펭귄 이 의미를 이제 그죠? 우리 젊음하고 한번 보자는 이야기죠. 자, just do it. 불확실하지만 일단 무언가 저지르는 것. 끝없이 회의하다가도 순간적인 직관이나 느낌으로 판단하고 삶 속으로 뛰어드는 것. 이것이 의문과 감동이 한몸이 된 물음 느낌표의 상징적입니다. 이제 이 물음 느낌표의 다른 의미로서도 그죠? 이런 뭡니까? 최초의 펭귄처럼 불확실하지만 일단 무언가 저질러 보고 그 다음에 생각하기보다는 직관이나 느낌으로서 그죠? 어떤 삶 속에 뛰어드는 것. 의문과 감동이 한몸이 되는 이것을 그죠? 물음 느낌표의 상징 의미로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자, 이 말은 앞에서 뭡니까? 배가 그죠? 배가 뭡니까? 정박이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은 이것은 뭡니까? 배의 존재의 의미는 아니다는 거죠. 그죠? 아니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배가 정박에 있으면 가장 안전하지만은 그러면 배의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배는 뭡니까? 위험하지만은 바다로 나가서 그죠? 거친 바다와 싸우면서 이렇게 탐험하는 그런 상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젊음도 그죠? 젊음도 만약에 안전한 것만 추구한다면 그죠? 안전한 것만 추구한다면 젊음의 의미가 좀 많이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젊음이라는 것은 위험을 또는 도전을 해가면서 그죠? 삶이 뭡니까? 더 커지고 융통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앞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너무 뭡니까? 안전만을 위한 삶을 살면 그죠? 최소화된 삶이 크기가 줄어든다는 거죠. 왜냐하니까 앞에 얘기했지만은 젊을 때는 그죠? 많은 경험과 또는 뭡니까? 배움을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안전하게만 가다 보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부분이 그죠? 사라져버리고 그 안전한 것만 습득하게 되니까 어찌 됩니까? 어떤 삶의 그죠? 크기나 그런 것들이 조금 그죠? 줄어들고 최소의 삶을 살게 되는 것 같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일맥상통해서 그죠? 그 젊음이라는 것은 물음과 느낌표의 과정이라고 보고 이것은 다시 그죠? 의문과 감동의 어떤 과정과 같다. 즉 의문이라는 것은 물음표, 감동이라는 것은 느낌표로 대치해서 그죠?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말콤 그래드웰이라는 비평가가 최초의 펭귄과 같은 행동을 우리가 블링크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거 따르면 하죠. 그래서 최초의 펭귄이라는 것은 뭡니까? 최초의 펭귄이 생각을 많이 하진 않죠. 어떤 직감에 의해서 그죠? 앞에 한 사람이 용감하게 뛰어들면 같이 뛰어드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긴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게 공통된 거죠. 이제 블링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2초 간에 사람들은 합리적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2초 동안의 순간적인 감, 그것을 이제 제1감이라고 합니다. 감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합리적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2초 동안의 어떤 순간적인 감으로 그죠? 행동할 때가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무슨 직감에서 하고 특히 뭡니까? 스포츠나 또는 뭡니까?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죠? 어떤 순간적인 감에 의해서 그죠?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다음 만화가들이 머리에 전등불을 걸어놓는 것 같은 그 번뜩임의 순간 있죠.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인간이 수만 년 동안 살아오면서 축적해온 생명 정보를 통해서 자신의 행동을 결정짓는 감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블랭크 이론에서 또 우리가 순간적인 2초 정도만 생각해서 순간적으로 번뜩하면서 하는 결정도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무모한 결정이 아니라 인간의 수만 년 동안 살아오면서 축적되고 뭡니까? 그 언어와 언어를 통해서 그죠? 조상들로부터 뭡니까? 물려온 그러한 뭡니까? 정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블랭크 이론을 최초의 펭귄과 같은 맥락에서 행동으로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블랭크 이론은 그죠? 말콤 그래드웰이라고 하나 그죠? 뭐 상식적으로 배워주면 좋겠죠. 자, 좀 더 자세히 한번 볼까요? 이제 자 보겠습니다.
자, 그레드웰의 블랭크 이론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나게 되는 경우 대개는 그레드웰의 블랭크 이론처럼 2초 동안에 좋다 싫다가 결판납니다. 그래서 한국말에는 첫눈에 반했다는 정형어도 있죠. 그죠? 자, 이거 어떻습니까? 저는 많은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처음 만나는 사람 있죠. 뭐 여자 남자 관계없이 남자도 마찬가지, 여자도 마찬가지죠. 같은 여자나 여자 또 남자 남자끼리 처음에 소개를 하나 받게 되죠. 소개를 받았을 때 한 1초, 2초 사이에 그죠? 저 사람은 말을 한마디 해보고 인사 한번 해보고 그냥 잠시 대화를 몇 개 해봤는데 그죠? 이 사람은 내하고 맞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내하고 조금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좀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니까 여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살아온 인생에서 그죠? 자기의 어떤 역사적인 어떤 그 행동이나 여러 가지 문화, 그 다음 감 같은 것이 그죠? 쌓여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처음 소개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의 어떤 인상이나 그냥 어떤 그죠? 뭐 생김새 그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뭡니까? 말은 안 해봤는데도 그죠? 끌리는 사람 또는 뭡니까? 저 사람은 나하고 잘 맞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이제 블랭크 이론이라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무모하게 그냥 무모한 결정이 아니라 자기가 뭡니까? 인생을 살아오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뭡니까? 축적되어 온 어떤 뭡니까? 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감은 뭡니까? 무시될 것이 아니라 그죠? 아주 소중한 것이고 그죠? 그것들이 앞에 이야기했지만 최초의 펭귄과 같은 그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줄리어스 시저가 루비콘 강을 건널 때 말한 것처럼 우리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순간순간 주사위를 던지면서 삶의 갈림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도 그죠? 여러분들 아마 순간순간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죠? 모든 어떤 움직임이 그죠? 점들의 어떤 연속적인 뭡니까? 연결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점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순간적인 선택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순간적 선택을 할 때마다 뭡니까? 그 방향이 자꾸 바뀌죠. 바뀌지만은 그 선택에 의해서 그죠? 처음에는 작은 변화가 생기지만은 나중에 돌아서 보면은 그죠? 엄청난 큰 변화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애초에 저 어떤 지점에서 그죠? 다른 선택을 했으면은 어땠을까라는 이제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전기 때문에 뒤돌아봐서 그죠? 그 선택에 잘못된 것을 그죠? 다르게 선택해서 또 고쳐 나갈 수 있는 경우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뭐가 됩니까? 나이가 50 뭐 이렇게 이제 넘어가 버리면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경우죠. 이제 자기가 선택한 짜여진 길을 뭡니까?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선택해서 왔지만은 어느 순간에 이제 뭡니까? 선택된 길에 의해서 뭡니까? 강제로 가게 되는 그러한 뭡니까? 인생길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많은 선택을 할 수 있고 또 그 선택도 뭡니까? 선택에 따라서도 여러분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죠? 내가 선택한 길을 이제 뭡니까? 뭐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선택이 뭡니까? 강요하는 것처럼 그죠? 이렇게 가야 돼. 저렇게 선택해야 돼. 라고 그죠? 어떻게 선택이 뭡니까? 어떤 짜여진 그러한 스토리에서 그죠? 선택에 대해서 가는 어떤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세대하고 저희 세대하고는 그죠? 그런 또 선택의 또 차이에서도 그죠? 선택의 어떤 유형에서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2차 통안의 블링크 속에서 얻어지는 결과물은 아무렇게나 기분에 내맡기는 도박의 주사위와는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말했지만 그냥 도박처럼 뭡니까? 선택된 것이 아니라 아까 말했지만 그죠? 무수한 뭡니까? 어떤 세월 속에서 만들어진 거란 거죠. 그래서 이제 무수한 의문과 주저 아마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그죠? 지금까지 아마 자기도 모르지만 많은 의문도 해왔을 거고 그 다음에 학과막과 주저도 해봤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느낌이 안 좋았다. 저렇게 했을 때 뭐 기분이 좋았다. 그런 것들이 아마 머릿속에 또는 뭡니까 DNA 속에 감으로서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의문과 주저 그리고 지적 분석이 자신도 모르게 번뜩이는 블랭크 진동 속에 관여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잠재의식 속에서
어떤 여러분들이 순간적 선택을 할 때 그죠 관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론을 그죠 그래드웰의 블링크 이론이라고 그죠. 블링크는 뭐 깜빡깜빡인다는 거죠. 블링크가 그죠. 자, 노인은 의구심이 많아 머뭇거리고 아이들은 철이 없어 덤벼듭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젊음과 또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차이가 되겠죠. 진정한 젊은이는 의심하고 행동하는 최초의 펭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젊음을 그죠? 최초의 펭귄 또는 뭡니까? 블링크 그죠? 이론을 뭡니까? 에서 결정되어지는 그 대상을 이제 젊은이라고 얘기하죠. 자, 앞에 그래서 이야기한 것처럼 젊음이란 한 마리가 영문도 모르고 놀라 뛰며 덮어놓고 따라 뛰다가 떨어지는 그런 스프링 복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 하나 그죠? 젊음은 목숨을 걸고 남보다 앞서 불확실한 모험의 바다로 뛰어드는 최초의 펭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젊음을 일종의 그죠? 우리가 앞에서 했던 배하고도 관계되죠. 배는 그죠? 안전하게 있으라고 있는 건 아니죠. 젊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하고 뭡니까? 짜여진 것들만 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인과 젊음을 구분하는으로써 목숨을 걸고 남보다 앞서 불확실한 몸을 받으러 뛰어드는 최초의 펭귄을 뭐가 됩니까? 젊음이다. 이렇게 묘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젊음의 이제 펭귄들이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실리콘밸리에 모여드는 벤처리스트들의 젊은이들, 그리고 빌 게이츠도 또는 스티브 잡스도 구글의 창시자들도 요즘 한창 뜨고 있는 미국판 사이월드인 페이스북을 만든 하버드 대학생 마크 주크버그 이들도 그죠 모든 20대의 최초의 펭귄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뭡니까 최초의 펭귄처럼 너무 뭡니까 안전하고 뭡니까 편안한 것만 추구하기보다는 뭔가 직감에 의해서 그죠 그냥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드는 그러한 젊은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리콘밸리만이 아니라 그러한 뭡니까 물음 느낌표를 가슴에 단 펭귄 같은 젊은이들이 있기에 오늘의 문화와 사회가 바뀌고 새 역사들이 쓰여지게 됩니다. 자, 이것은 그죠? 뭐 지나고 나면 압니다. 우리도 20대가 있었죠. 그 20대에 뭡니까? 뭐 사회에 뭡니까? 안 맞는 걸 고치기 위해서 데모도 하고 막 투쟁도 하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럴 때 그 당시에 이제 기성세대 뭐 그죠? 아버지나 이런 세대에서는 뭡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 왜 저렇게 하냐 막 이런 식으로 그죠? 많이 했죠. 하지만 뭡니까? 젊음은 다르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입장이 바뀌어 제가 이제 아버지 세대가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20대가 된 거죠. 그러면 지금 뭡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는 못마땅한 것이 많죠. 그죠?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이런 식으로 살아야 돼, 저런 식으로 살아야 돼.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죠? 그렇게 강요받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또는, 위험하고 힘들지만은 그죠? 하고자 하는 것을 그죠? 여기에 보면은 최초의 펭귄처럼 과감하게 도전할 때 이 사회와 문화가 바뀌고 그죠? 새 역사들이 서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뒤에 또 아버지가 되고 성인이 되면은 또 입장이 바뀌게 되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결말입니다. 자, 준비가 되었으면 불확실한 바다로 용감히 뛰어드세요. 젊음은 물음표와 느낌표 사이에서 매일 죽고 매일 태어납니다. 젊음은 그렇게 탄생합니다. 그죠? 아주 의미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젊음은 물음표와 느낌표 사이에서 매일 죽고 매일 태어납니다. 젊음은 그렇게 탄생합니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그죠? 이어령의 이제 젊음의 탄생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쪼개 관점이 그죠? 지적 호기심에서 미래가 핀다. 그래서 일단 호기심을
많이 가지고 질문을 많이 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시를 통해서 그죠? 시는 해답 없는 물음이다. 이제 시를 통해서 이제 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젊음을 그죠? 어떻게 알아보게 되었고, 그 다음에 고갱의 세 가지 물음에 대해서 태생과 현재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최초의 펭귄, 그 다음에 그레드웰의 브랭퀴로 이 5가지 어떤 주제를 해서 그죠? 이 젊은 탄생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가지고 14주차가 끝나고 이제 시험을 이제 그때 시험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앞에 이야기했듯이 그죠? 우리가 배운 작품만에서 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 때는 우리가 기출 문제를 한번 줬죠, 그죠? 그 기출 문제도 이제 한번 좀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한번 제가 준비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20학년도 여기 한번 보시면은 뭐 이제 이거 똑같이는 안 오지만 그죠? 이런 비슷하게 좀 나온다고 하시고 공부를 할 때 도움 되죠, 그죠? 이제 단답형에 그죠?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4, 5, 6장에서죠, 그죠? 여기 이제 다음과 같이 말한 사람을 쓰시오. 대화를 통해 나의 마음과 너의 마음이 친밀한 소통을 쌓아갈 때 진정한 상호관계와 사회적 관계가 된다. 뭐 마틴 부모가 했죠, 그죠? 이거 이제 다 지금 안 하겠습니다. 지금 잠시만 이제 시간이 좀 남으니까 마틴 부모가 이런 이야기 했죠. 이런 걸 이제 적으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이것도 뭡니까? 소통하는 데 있어서 설득력과 자신감, 솔직성, 논리성, 경청, 그죠? 발휘하고 나와 소통하는 데 있어서 배려, 유머, 명확성, 감정 조절, 또 그죠? 또는 경선인데 관련돼 모두에게 환영받는 인재가 될 것이고 못 받아도 공동체 관련해서 공동 인재가 될 것이다. 요거 기억나시죠, 그죠? 소통에 관련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걸 이렇게 소통 4장이 되겠습니다. 읽어보시면 뭐 되겠죠. 요건 좀 남겨놓겠습니다. 다 해주면 재미가 없다니까, 그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뭐가 요거는 좀 뭐냐니까 이제 말 그대로 단답형입니다. 바로바로 적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 좀 넣을 수 있다, 그죠? 자, 이거 뭡니까? 자, 근대와 현대는 물론 고대 시대에도 세대 간 단절과 몰이에는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였다. 작품에 대한 학습 활동을 통해 가까운 사이로서 잘 소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관계일수록 더 깊은 단절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작품의 저자가 보세요. 이거 기억나십니까? 그 아버지와 딸, 그죠? 안씨 있죠, 그죠? 기억나죠? 그 두 사람이 이제 어떤 관계니까, 그죠? 뭐뭐의 작품도 알겠죠? 우리가 그 봤다니까. 영상으로도 봤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때고. 나는 편의점에 간 데에서 나오는 편의점의 개수와 포장마차의 개수. 자, 이것도, 있죠? 그래서 책을 이것도 다 있습니다. 파출소를 현재 무엇이하는가? 이 이제, 파출소가 이제 안에 넣어죠. 그게, 그죠? 나오는데 이제 파출소를 현재 무엇이라 부르는가?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다원적 사고를 기반으로 창의적 문제 해결 방식, 이것도 그죠? 역량 안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쯤 되고, 그래. 뭐뭇이 융합을 위한 첫 번째 과정을 잊지 말한다. 뭐뭇이 융합을 위한 첫 번째 과정인가? 라는 거, 이거 기억나죠? 그거 할 때, 뭐뭇이 융합을 위한 첫 번째 과정을 잊지 말한다. 소통해 보시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소강호의 의미를 적으라고 했죠. 소강호가 뭡니까? 뭐랬죠? 제가, 요거 많이 요건데, 요거는 뭡니까? 악보 이름입니다. 여기도 분명히 틀린 사람이 있을 거야. 소강호의 의미를 적으시는데, 그죠? 소강호는 뭐 이렇게 뭐 또 무협 해석 이렇게 하면 악보 이름이다. 그 마틴의 소강호에 대해서, 그죠? 요거 기억나죠? 요거? 우리가 기억나죠? 무술 코를 할거 마교의 본부의 문물을 그죠? 하고 했죠? 기억나죠? 이거 요거 그죠? 고 맞죠? 그렇게
그 다음에 7포 세대하고 6까지 3포 세대 7포 세대도 있죠. 그죠? 3포 플러스 4포 해서 7포 그죠? 여기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여령의 젊음 탄생에서 뭐뭐는 젊은이들이 거침없이 상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창조성 인큐베이터로 그죠? 이것도 했습니다. 그건 금방 했으니까 따끈따끈하게 뭐 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거 수학에서 5차 이상 방정식의 근을 구하고 공식이 없다. 이거 있죠? 이거는 근의 공식입니다. 근을 못 구하는 건 아닙니다. 5차도 6차도 7차도 8차도 근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을 한 방에 구하는 공식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학의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까지는 근을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이 있지만은 5차부터는 그러한 공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증명한 사람은 누구냐? 기억날 겁니다. 기억나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소설도 마찬가지죠. 이제 나는 편의점에 간다. 그죠? 뭐 대충 지도를 한번 그려보고 포장마차에 가지 않는 이유 있었죠. 세 가지인가 두 가지 있었죠. 그 다음에 뭐 포장마차에 가지 않는 이유도 있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봤을 분이 있죠. 그죠? 자, 복덕방에서 알려주고자 하는 사실을 서술하시오. 이것도. 그 다음에 통섭과 융합의 의미와 차이도 기억나죠? 이거는 뭐뭐와 뭐뭐 해서 그죠? 뭐 이거는 뭐뭐 합해하는 거죠. 그죠? 자, 기초학문의 중요한 일을 제동수비 이야기를 관해서 서술하시오.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책과 관련해서 설명이 된다. 그래서 기초학문이 중요한데 책하고 관계없이 뭡니까? 막 일반적으로 설명해버리면 뭐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죠? 좀 안 맞죠? 자, 이거 뭐죠? 배는 한국에 기뻐했을 때 가장 안전하다. 그러나 그의 존재 이유는 왜다? 라고 괴테의 위조 말을 돈순영하서 설출하시오. 이것도 이제 아까 적당하게 젊음하고 엮어서, 그죠? 여러분들이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했어요. 그죠? 이것도 인형의 집에서 크로코스타트에 잡힌 노라하고, 그죠?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영화로 봤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하면 됩니다. 이렇게 쭉 해서. 자, 논술형은 이제 뭡니까? 논술형은 제가 이야기했죠. 그냥 뭐 한 줄로 주는 게 아니라 뭐 그죠? 뭐 그 뭡니까? 어려워요, 그죠? 꼭 아닙니다. 이거 꼭 아닙니다. 자기가 그런 생각, 여러분들 보면 글 쓸 때 그냥 한 줄 찍는데 이제 그런 사람이 없으면 그냥 어려워에 입각해서 가능하면 적으시면은 뭐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글을 조금 이렇게 이제 길게 좀 적어야 되는데 말이야. 요거는 좀 길게 논술형이니까 길게. 하지만은 뭡니까? 작품하고 관련했습니다. 작품 관리라면 뭡니까? 완전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은 뭡니까? 뭐 그 사람, 그 여자 또는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까 뭐 그렇고 스타트 그 다음에 노라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죠? 그 다음에 안초씨 그 다음에 안경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걸 정확하게 말을 해가지고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뭡니까? 그냥 쭉 일반적으로 해버리면은 감점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논술형을 적때 그 책하고 관련해서 뭡니까? 그걸 인용해서 쓰고 이렇게 해야지 완벽한 점수를 받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것도 했잖아, 그죠? 헬메르, 노라, 린데, 크록스타트의 상호 인물 관계에 대한 강의도 제가 수업 시간 설명해 줬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적용되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제 100점 만점을 해가지고 시험을 이렇게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마쳤고, 그죠? 이게 언제죠? 보니까 12월 그 시험 기간이 그죠? 12월 9일부터죠. 그러니까 수목이니까 12월 9일이 12월 9일부터 해서 12월 뭡니까? 15일까지죠. 15일까지 기말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여기 해당되는 요일에 이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은 기말 시험도 비대면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미리 출석, 과제 이런 걸 잘 챙겨서 점수를 잘 받아서 좋은 학점을 그죠? 모두들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기말 시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